학교 가기 싫어. 밥 먹기 싫어. 나는 왜 키가 작아? 최상징이 뭐야? 공부는 왜 해야 돼? 친구랑 싸웠어. 나는 꿈 같은 거 없는데. 가지가지 오만가지 무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모들을 위한 새콤달콤 육아 처방전. 괜찮아? 부모 상담소. 교수님, 제가 어제 방 청소를 하다가 이만큼 쌓인 편지들을 봤는데요. 그게 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썼던 편지더라고요. 옛날엔 이렇게 아날로그로 우정을 나누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교수님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편지에 마음을 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항상 편지를 절친들하고는 왜 네. 정말 그때 주고받았던 그 노트도 심지어 서로 써가지고 받고 하고 사춘기 때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일 좋은 존재 같아요. 이 편지에 깨알같이 손글씨 적힌 거 생각해보면은 정말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아, 저도 언젠가 교수님께 마음을 담아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의 사연은 우정에 관련된 사연이라는 것을 제가 극비리에 편지로 받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른바 유학을 왔습니다. 문제는 코로나였어요. 졸업식도 없고 중학교도 입학식 없이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중2가 됐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가 외로움에 지쳐 집돌이가 되었습니다. 친구 없이 여름방학을 외롭게 보냈고요. 아이들은 방학에 즐겁게 놀고 친구들과 지내는 게 성장기에 필요한 요소인데 아이가 외로워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오늘 사연은 NHN 에듀 IM스쿨 톡톡톡 게시판을 찾아주신 학부모 서울님의 상담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팬데믹 상황에 먼 타지로 이사를 와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아이인데요. 졸업식과 입학식도 제대로 못하고 코로나가 정말 열어 눌리네요. 이렇게 아이의 교우관계가 좁을 때 부모는 아이의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아예 요즘에 이제 도시에서 친구 관계하고 많이 못하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맞아요. 정말 핸드폰하고 친구를 한 아이들 하나만 좀 친구의 상실이 그렇게까지 안 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드물게 친구랑 뛰놀면서 참 좋은 교우 관계를 해봤던 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아이는 함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심지어 요즘 학교 가서 말도 못하게 하거든요. 대화도 못하게 하고 밥 먹을 때 이 말하면 안 돼요.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학교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만 딱 하고 친구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제가 저 엄마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잠시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간에 친구 한두 명을 만들어서 집에서 놀든지 그 집에 가든지 뭔가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이제 안전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정말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음성으로 나온다면은 친한 친구를 한 명에서 2명 정도를 마련해서 그 친구 집에 가든지 또 우리 집에 오든지 뭔가 해가지고 아이에게 친구랑 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계속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함께 감정을 이해해주면서 다 받아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는 친구가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동행자잖아요. 자꾸 안 된다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찾아서 안전한 방법으로 아이가 친구 관계를 계속 마음으로 맺을 수 있게. 이제는 이제 동무가 아니잖아요. 저 나이쯤 되면 서로 깊이 있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하는 이 아이의 불안감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의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정생활 빼고는 학교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온다 하더라도 학교에서의 적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 이제 기억나세요? 집에 그 반에 친구가 전화가 오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딱 세워서 소개한 다음에 반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이런 친구한테 짝을 해주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화장실 저기 있고 이제 이거를 함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해서 좀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게 그 무리에 섞이게. 맞아요.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이 새로운 데 갔을 때 학교에서 적응을 그렇게 잘하게 도와주시면 정말 무리 없이 새로운 지역사회도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의 역할이 참 큰 거죠. 저는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렵게 보이는 애들은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또 특별히 부탁하시거나 하여튼 간에 어쨌든 새로운 곳에 적응은 학교로부터. 한 어머니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딸아이가 친구 사귀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왕따 경험이 한 번 있어서 친구한테 굉장히 맞춰주고 배려하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친구 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학교가 집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아이가 좀 더 외로워 보인다고 하시는데 따돌림을 경험한 아이의 친구 관계는 어떻게 신경 써주면 좋을까요? 어린 시절에 특히 저학년 때 네. 아직 그때는 자기 자아가 단단하지는 않아요. 형성은 돼 있지만. 네. 그랬을 때 주변에서 야 너는 나쁜 애야. 너는 이렇게 재미없어. 이런 식의 정말 그 상황을 자꾸 만들면 친구들이 야 너는 그런가 내가 정말? 그렇네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나? 왜냐하면 학교라는 데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화되는 장소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이 짜여진 어떤 사회로 들어가서 규칙과 규범도 배우고 맞아요. 또 유능하게 친구도 사귀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아직까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친구들 너는 가치 없는 애고 난 이제 그래서 안 놀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얘는 내가 그밖에 안 되는구나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얘처럼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못 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자기 목소리 안 내고 아이고. 남한테 맞추기만 하고 얘가 지금 그게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이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이런 경우라면 네. 한 번쯤은 좋은 친구하고 성공적으로 잘 지내보는 경험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게 학교든 아니면 학원 친구든 동네 친구든지 간에 또 주변을 보면은 마음이 선량하고 친구들 잘 받아주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학교에서 한번 당한 애들 학교에서는 항상 친구 눈치만 보는 아이도 돼요. 다른 어떤 모임 장소나 이런 데서라도 덜 위축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경험해봐야 돼요. 초단 1년간. 그러면 학교가 아니라 다른 거이라도 저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친구들한테 같이 내가 노력하면 함께 잘 지낼 수 있다. 당당함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당당하라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꼭 학교만 너무 목매지 마시고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아이에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친구랑 잘 지내보는 상황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성적이어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도 있는데요. 사연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초2, 초4 남매 엄마입니다. 초2 딸아이는 학교 발표나 친구들 말에 대답은 곧잘 하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지 친구 앞에서 얘기하는 건 힘들어해요. 심리치료를 해야 할지 기다려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언뜻 봐서는 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인 뇌의 기질을 가진 아이 같아요. 수줍어서 이렇게 가있고 가슴이 좀 남한테 나쁜 얘기 하려면 가슴이 뛰는 이런 성향이 있으셔서 엄마 입장에서는 좀 더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혹시 나중에 이제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아이가 너무 밀리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이제 부드럽게 어머니께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달래야 돼요. 오늘 딱 한 개만 발표하고 오자 이렇게.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네가 봐라 착해 보이는 애들에 있으면은 오늘 요런까지 얘기 좀 해보자. 특히 저학년 때는 잘 먹혀요. 그러면 엄마 상 줄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사실 입 다물고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열어라 그 의미고 여는 것이 엄마로서 상을 줄 만한 중요한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이한테 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말을 안 하면 친구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친구 1명 혹은 2명에게 대화해보기 오늘 꼭 하자. 약속 딱 해가지고 집에 갔다 오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니? 이렇게 해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꼭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또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고 뭔가 시작하며 마무리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도 해서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체계적인 태도와 공부 습관은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집중력이 짧거나 아니면 계획을 못 세우는 애들, 이런 아이들은 이게 전두엽의 기능이 다른 애보다 천천히 이게 성숙한 애들이 있어요. 계획을 딱 세우고 이렇게 하는 능력은 제일 처음 뭐부터 오냐면 스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딱 그냥 어떻게 보면 하다가 딱 집중할 수 있고 뭘 하다가 딱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보통 이거 뭐 계획 없고 막 산만한 애들은 참 그걸 안 해요. 그냥 다다다다다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일단 이런 아이들 오면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할 때 네. 하다가 딱 멈추기부터 시켜요. 딱 예를 들면 이제 네. 공부할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숙제를 하는 게 아니고 딱 시간 되면 스탑 해가지고 이제 뭐부터 할까? 심한 경우는 네. 적으라 그러고 적기 싫으면 말이라도 엄마한테 이제 스탑 시키고 네. 자 이제 오늘 지금 뭐 할 시간이지? 그러면 수학 숙제요. 그러면은 네. 수학 숙제구나. 우리 몇 시까지 할까? 이렇게 플랜을 미리 계획을 이런 아이일수록 스스로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스탑 한 다음에 꼭 계획을 얘기하게 하고 네. 예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바로 전두엽을 쓰고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전두엽 풀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저학년 때 이런 방법을 네. 쓰면은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밥 먹고 나면 엄마한테 꼭 시키는 일이 오늘은 무슨 일이 몇 시 몇 시에 있는지 이게 쭉 이렇게 네. 내비게이션 하듯이 한번 훑어봐요. 그럼 숙제는 뭐였지 거기서? 네. 이렇게 그거를 안 적게 하고 말로 쫙 한번 시켜봐야 돼요. 괜찮아요. 그때 막 야단치면 안 돼요. 너무 못했다 그러면 다시 안 할 거니까. 또 저녁에도 항상 이런 아이들은 가방을 챙겨야 되잖아. 내일 뭘 네. 할지, 숙제를 했는지, 그다음에 오늘 준비해 간 거를 빼내고 내일 할 거를 집어넣고 하는 이 과정을 네.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애 혼자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가방에서 다 꺼낸다. 두 번째, 알림장을 핀다. 아니 정말 하나하나 1학년들 1번, 2번 네. 적은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6개월 네. 하잖아요. 네. 3개월 빠른 애들은 네. 그러면 안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도 스트레스 안 받고 되게 게임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재밌게 따라할 것 바로 같아요. 어릴 땐 보상이 잘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뭘 안 사줘도 짠 해주고 이렇게 네. 하는 게 보상이잖아요. 그 내성적인 성향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성향의 아이도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를 두신 한 어머니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기 때부터 뭘 물어봐도 표현이 없고 엄청 느렸던 아이가 5학년이 된 지금도 뭘 물어보면 눈물부터 흘려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많지 않고 편하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요. 갈등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심한 데다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성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부탁해줘요. 학교 와서 발표 못하는 것보단 내성적인 성향이 좀 더 타고난 아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히비티드 차일드라고 그러는데 위축되는 아이들, 또 반대로 하이퍼액티브 너무 설치는 애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양대 산맥이죠, 기질에. 네. 한쪽에 정말 어려운 기질이거든요. 저런 경우는 정말 어릴 때부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 애들은 잘 얘기를 해야지 상을 줘야 돼요. 안 하고 자꾸 놔두면 이 아이들은 스스로 네. 안 해버리기 때문에 뇌에서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용감해지게 하는 쪽에 뇌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제가 봤어요. 갑자기 이제 1학년 때 반장이 뽑혀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울고불고. 그러니까 거기서 참 못하겠다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너무 우는데 학교 안 가겠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네.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로 여기자. 이거를 전화 잘하면 이곡을? 엄청 상을 걸자, 우리가. 그 반장 잘하면은 네가 참 좋은 습관이 들 것 같고 그 성격이 밝아질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약간 달래갖고 그러면서 엄마는 적극 밀어주마. 그 집에는 네. 진짜 여행을 걸고.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1학기 네. 동안에 반장을 조마조마하면서 너무 빼먹기도 잘 됐네요. 하고 그렇지만은 네. 무사히 끝나고 너무 성격이 좋아졌다고 엄마 말씀이. 뭔가 표현을 더 자주 할 수 있고 그렇게 부모님께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고 이걸 하면은 내가 보상을 이걸 줄게 이런 식으로 달래가면서 끌어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막 네. 억지로 막 시키고 왜 말 못해 이러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약하려니요 내버려두면 안 되십니다. 얘네들은 그러면 이게 편한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성향에 관계없이 이 정도는 부모가 아이의 교우 관계에 있어서 신경 써주면 좋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교우 관계가 좋으려면 그 근본적으로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친구랑 잘 노는 애 보면요 타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나하고 의견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 고집만 부리거나 그러면 친구가 아이 간도 이렇게 하고 없어질 거고. 맞아요. 또 자기 생각 아무것도 없이 마음 약해서 따라만 다녀도 얘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친구도 재미없고. 그래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를 할 수 있대. 거기서 그러면 당연히 부딪힘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아이가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사회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갈등이 생길 때 타협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좋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길러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하고 처음 부딪히잖아요. 수용하고 이해해주면서 그 다음에 더 나은 방법 제시해서 실천하기. 요거를 네. 두 돌만 지나면 하셔야 됩니다. 두 돌 지나면 적당히 양보하고 수용하고 더 나은 안을 제시해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고 요거를 항상 초보 형태라도 이렇게 쭉쭉쭉쭉 네.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들 좋아하시는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되고 그러면 교우 관계는 그냥 너무 좋아집니다. 딱 중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이 말만 들어줘도 안 되고 너무 부모님 입장만 고수해서도 안 되고 딱 그 밸런스를 잘 지켜주시는 게 아이의 교우 관계를 위해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육아의 신 신희진 교수님께 아이의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친구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엄빠의 사랑과 노력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5만 가지 고민에 빠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올게요. 괜찮아. 부모 상담소. 오늘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고민에 빠지셨다고요? 중앙일보 헬로 페어런츠 마파클럽 게시판에 상담 사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